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 어느 쪽을 택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때, 우리는 흔히 선택하지 않는 것을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국지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삼국지의 영웅들은 대부분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미루거나 선택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삼국지는 전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칼과 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아까웠던 선택들, 조금만 달랐어도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을 선택들을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듯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두셔도 좋고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서 이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소가 사람의 말을 버린 선택. 이미 이긴 싸움에서 패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소는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을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출발선에서 이미 많은 것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병력도 영지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의 진영에는 늘 말이 많았습니다. 전략도 있었고 충고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많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전풍은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허유도 말합니다. 조조는 시간을 주면 위험해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저수 역시 보급과 민심을 이야기하며 신중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원소는 이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듣는다고 해서 곧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판단을 더 믿게 됩니다. 원소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조조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큰 인물이 아니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버리는 선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기 확신이 쌓일 때 다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원소에게도 다른 선택은 있었습니다. 책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결과를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 적이 없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관도에서의 패배는 전투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결정된 패배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버린 순간 원소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선택은 무능에서 나온 선택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아무도 조조를 제거하지 않았을까? 방심이라는 가장 조용한 선택 이야기입니다. 동탁이 죽은 뒤 천하는 주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했고 모두가 다음을 노렸습니다.
그 시절의 조조는 아직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병력도 많지 않았고 영지도 불안정했고 명분 역시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조는 아직 아니다. 지금 제거할 인물은 아니다. 더 큰 적이 많다. 이 판단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조조는 이 방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았고 패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물러섰고 때로는 참았고 때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제후들이 오늘의 전투를 계산할 때 조조는 내일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제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더 기다리면 된다. 조조를 제거하지 않은 선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조조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때 제거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비가 형주를 지키지 않은 선택. 사람을 믿은 군주의 한계 이야기입니다. 형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고 연결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유비는 형주를 손에 넣으며 처음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얻습니다. 그 전까지 유비는 늘 떠도는 인물이었습니다. 의리는 있었지만 땅이 없었고 사람은 있었지만 기반이 없었습니다. 형주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형주를 직접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관우를 믿었고 장비를 믿었고 함께 흘린 시간을 믿었습니다. 이 선택은 유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형주는 외교의 균형이 필요했고 보급의 계산이 필요했고 정치의 냉정함이 필요했습니다. 유비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고 상황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형주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형주를 잃은 순간 유비는 땅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네 번째는 관우가 말을 아끼지 못한 선택. 칼보다 먼저 움직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우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명성이었고 상징이었고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권의 혼인 제안은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외교였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그 말을 선택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랑이의 딸을 개 같은 자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관우에게도 다른 선택은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고 시간을 벌 수도 있었고 형식적으로라도 받아들이는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장은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당장의 감정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관우는 칼을 들기 전에 이미 말을 선택했고 그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우는 외교적으로 고립됩니다. 전장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관우의 최후는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말의 결과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권에 결단하지 못한 선택, 망설임이 만든 삼국 이야기입니다. 적벽대전 이후 손권에게는 천하를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조는 패했고 기세는 오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손권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조조를 끝까지 몰아붙일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머물 것인가. 손권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이 망설임은 비겁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승리 이후의 책임, 패배했을 때의 위험,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 손권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하는 머뭇거리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손권이 망설이는 사이 조조는 회복했고 유비는 성장했고 천하는 세 갈래로 굳어집니다. 손권의 선택은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갈량의 멈추지 못한 선택, 책임이라는 이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은 모르고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촉의 국력이 약하다는 것도 백성이 지쳐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벌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유비에게 한 약속, 나라를 맡은 사람의 의무,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 제갈량은 현실보다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혹독했습니다. 제갈량은 승리하지 못했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장원에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책임의 끝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마의 기다림을 선택한 인물, 싸우지 않음으로써 이긴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마이는 항상 전면에 나서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조처럼 크게 울리지 않았고 제갈량처럼 영웅으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서 나서지 않았을 뿐 사라진 적도 없었습니다. 사마이의 선택은 언제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고 사람을 살피고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끝없이 계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있을 때도, 조비가 있을 때도, 조예가 있을 때도 그는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이에게도 다른 선택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설 수도 있었고, 공을 드러낼 수도 있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그 모든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기는 것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마이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적을 만들지 않았고 침묵함으로써 경계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하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사마이는 그 기회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 끝에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의 승리는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시간과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유선이 책임을 내려놓은 선택, 나라보다 편안함을 택한 순간 이야기입니다. 유선은 처음부터 무능한 인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유비의 뒤를 이어 나라를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선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꿈꾸는 야망도 모든 것을 걸 각오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유선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선택은 끝없는 고통을 의미했고, 싸움을 이어가는 선택은 패배의 가능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반면 책임을 내려놓는 선택은 지금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유선은 싸우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도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버티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유선에게도 다른 선택은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할 수도 있었고, 명분을 위해 싸울 수도 있었고, 최소한 상징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선은 그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선택은 그를 살렸지만 나라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선택은 한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책임 아래 있던 수많은 사람의 삶을 함께 내려놓는 선택이 됩니다. 유선은 패배한 군주라기보다 끝까지 버티지 않은 군주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틀렸다기보다 너무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지금까지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9번째는 장비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선택. 감정이 판단을 삼킨 순간 이야기입니다. 장비는 삼국지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용맹했고 솔직했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은 늘 얼굴에 드러났고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비에게 분노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전투에서의 장비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먼저 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용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장비는 싸움에서는 강했지만 사람을 다루는 데에는 서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낼 때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이 떠났고 그 다음에는 신뢰가 무너졌으며 마침내 자신을 지켜줄 사람마저 곁에 남지 않게 됩니다. 장비에게도 다른 선택은 있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고, 말을 아낄 수도 있었고, 잠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그에게 너무 익숙한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장비의 마지막은 적의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온 분노의 결과 속에서 홀로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배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끝이었습니다. 장비는 패배한 장수가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선택은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조조가 황제를 살려둔 선택. 명분이라는 가장 무거운 족쇄 이야기입니다. 조조는 황제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도 있었고 그 기회도 있었으며 그 결단을 정당화할 명분까지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망설임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황제를 제거하는 순간 조조는 천하의 적이 됩니다. 칼로 이긴 자는 칼로 의심받습니다. 조조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를 살려둡니다. 이 선택은 조조에게 막강한 명분을 안겨줍니다. 나는 황제를 받드는 신하다.
나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 명분은 조조를 보호해 주었고 동시에 그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있는 한 조조는 늘 그 뒤에 서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형식상으로는 늘 한 걸음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선택은 조조의 야망을 숨겼고 조조의 행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천하를 오래 붙잡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조에게도 다른 선택은 있었습니다. 황제를 제거하고 스스로 황제가 될 수도 있었고 폭력으로 천하를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보다 명분이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살려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조조에게 천하를 정리할 여유를 주었고 반대 세력을 하나씩 흡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조조를 완전한 승자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를 끝까지 살아남게 했습니다. 조조의 천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위나라로 이어졌고 삼국의 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조의 이 선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은 선택, 황제를 남겨둔 선택, 그리고 명분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 간 선택. 그것이 조조가 천하를 다룬 방식이었습니다. 삼국지는 승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차분히 남겼습니다. 삼국지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지금까지 남았습니다. 우리는 삼국지의 영웅이 될 수는 없지만 선택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무게를 감당할지를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선택들이 정답을 주지 못하더라도 잠시 멈춰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훗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